소방시설 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2025년 1월 21일 날 좀 개정이 됐네요. 자, 이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신고, 그다음에 감리자 진영 신고에 화재 알림 설비가 공사가 추가된 내용이 하나, 그다음 하자 보수 대상 소방시설에 화재 알림 설비가 추가됐다는 부분 하나가 이렇게 개정이 됐네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그 감리업자 선정 주체 우리 이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라 그러죠.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하는 감리업체 사용 주체가 이렇게 바뀐 내용하고 자,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규모,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자, 요 바뀐 내용은 뭐 우리 기사나 관리사 공무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나오는 부분이고 특히 소방기술사도 착공 신고, 감리자 지원 대상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PQ 제도로 그러죠. 이 PQ 제도가 개정이 됐는데 아직 그 소방교사 시험에는 나오고 있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위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개정 사항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이 바뀌었는데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기존의 스프링클러, 뭐 간이, 화재 조기 진압 이래가지고 이하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이게 다 없어지고 스프링클러 설비 등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일됐다는 점. 두 번째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라는 말만 함께 이게 다 삭제되고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로 해서 이렇게 증대됐다는 점. 요거밖에 변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동일합니다. 순서만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그다음 자탐. 자, 자탐 비상 경보가 화재 알림 설비가 추가됐네요. 이 부분도 하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설되는 부분, 소방 시설 시설 또는 구역이 정설되는 부분 있죠. 정설되는 부분에도 이제 스프링클러 간이 또는 물 분무 등인데 이게 스프링클러 설비 등으로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그 ESFR 화재 조기 진압형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 스프링클러 설비됨으로써 추가가 됐네요. 그 부분 조금 참고 바랍니다. 증설되는 부분에는 이제 ESFR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 분무 등의 방호 방수구역 이게 이제 방호구역인데 뭐 방호구역, 방수구역 이렇게 좀 구체화됐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자님 기준에 방호구역이나 이런 방수구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죠. 정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만 좀 바꾼다 해서 사실 좀 이게 맞나 싶습니다. 이런 방호구역, 방수구역의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재 알림 설비에 대한 부분도 정설 부분에 추가가 됐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뭐 성수구역이나 살수구역, 방호구역, 방수구역 전부 다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기준에 나와 있는 말대로 그냥 쓰고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이 기준이 좀 정립이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자 보수 대상에도 보면 유도 표지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재 알림 설비가 이렇게 들어왔네요. 이 부분은 기사나 이런 시험에 이제 필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확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감리업자 지정 대상에 이제 화재 알림 설비가 들어왔다는 점, 이 부분이 최근 개정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설계 감리업자의 선정 절차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 지금 봤을 때는 뭐 크게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단지 이제, 용어만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다. 이 부분이 이제 감리업자 지정권자라는 말이 바뀌었죠. 이 부분. 자, 그 다음, 이제 주택공사 규모의 규모가 자, 기존에는 어,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한 날 이래가지고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주택 건설 사업 계획하고 사업 시행 계획이 두 개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법령에 있는데 예하 시행령에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게 좀 구체적으로 됐습니다. 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됐습니다. 이는 원래 있던 거고 이게 하나 추가가 됐죠. 이게 자세히 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자, 주택법에는 단독주택 30포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 대상이 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7위 이내에 공고를 내야 된다는 게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자, 그리고 별표 1, 소방시설업 등록 기준이 뭐 이렇게 좀 애매한 부분 문구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확인 바랍니다. 네, 기술자 배치도 이제 화재 알림 설비가 이제 기술자를 배치해야 된 기준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시각 경보기 속보 통화 감시설은 이제 기술자 배치 기관에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과태료 부과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공판 날로부터 시행하고 22조 8, 12조 9는 그 PQ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대상이죠. 이 부분은 1월 30일부터 한다. 뭐 이 부분은 뭐 좀 예, 그 경과 조치를 줬네요. 요걸 이제 떠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PQ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기술사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많이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조금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소방공사업법의 26조 2항에 보면 자, 설계 감리업자의 선정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 3항에 걸쳐서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항은 자, 국가, 지방단체,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사, 공공기관, 합쳐서 뭐 국가 등 이런 말을 쓰죠. 공공기관들은 뭡니까? 집행계획 등을 작성해서 공고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 적합한 설계 감독자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분했죠. 누가 해야 된다. 어떻게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별로 나눴죠. 이 관련된 것들이 색깔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등 지방자치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공고해야 된다는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이죠. 법 26조 2항의 1항 요거죠. 집행 계획은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감리 용역명, 감리 용역 사업 시행 기간 기간명, 그다음에 주요 내용, 그다음에 예상 규모, 입찰 예정 시기, 입찰 필요한 사항. 이 사항들을 어떻게 집행 계획의 공고로 해서 입찰 공고를 해야 된다. 나와 있지, 입찰. 자, 입찰을 해야 된다. 입찰하는 건 우리나라의 나라 장터죠.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 장터에서 입찰을 해서 이제 설계감독 여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연달아서 할게요. 자, 두 번째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 적합한 설계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이 초록색이죠. 초록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26조 2항이 후단이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 평가 기준이랑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은 무엇을 평가하는지가 나와 있죠. 이게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참여하는 기술자의 실적, 경력. 두 번째, 그다음에 신용도. 이 신용도는 입찰 참가 제한, 영업 정지 등의 처분 유무 또는 재생 건실도에 따른 평가도. 그래서 이것도 들어갔네요. 입찰 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유무하고 신용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그다음에 업무 중첩도 그 밖에 사항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한 국가, 지방, 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국가 등이라 하죠. 국가 등은 자, 감리업자, 국가 등하고 감리업자 지정권자. 자, 감리업자 지정권자는 요걸 얘기하는 요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겁니다. 이 두 명은 자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선정해야 된다. 해서 요거 뭐 당연한 내용이지만 들어가 있네요. 그럼 세 번째, 자 설계 공사 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는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뭐 별도로 하라 이런 말 돼 있죠. 자 이런 말들은 실제로 잘 행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또 다른다. 그다음 네 번째,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세부 기준 및 방법 이런 절차 세부적인 사항은 행안부운영을 따른다 해서 행안부운영이 나와 있네요. 자, 시형 12조 8조의 사항 요거죠. 행안부를 따릅니다. 자, 봅시다. 사업 수행 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에 의해야 한다. 요 말이죠. 자, 공사 감리 용역은 별표 4의 4의 별표 4의 4의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따른다. 별표 4의 4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별표 4의 4가
제가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자, 이 별표 사의사가 시험에 좀 놀만합니다. 감리업자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을 쓰시오. 이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참여감리원이고 배점이 50점. 그다음에 수행 실적 배점 10점, 신용도 10점, 그다음에 기술개발 투자 실적 10점, 그다음에 업무 중첩도 10점, 교체 빈도 5점, 작업 계획 및 기법 5점. 그래서 평가 방법은 요거 있죠. 요 부분들은 조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합이 이제 100점입니다. 100점에 여기서 뭐 입찰을 하게 되면 최소 85점 이상 받도록 우리 이렇게 입찰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또 비고란을 보겠습니다. 자,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고시가 이름이 요겁니다.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 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 여기 이제 고시죠. 이 곳인데 앞에 있는 아까 앞에 있던 요 내용 있죠.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사망에 보시면 평가 기준은 감리업자 및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은 별표 2를 따르죠. 자, 별표 2는 뒤에 쭉 내려가 보면 여기 저 별표 2, 아까 별표 2. 자, 이 부분은 너무 양이 많아서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에 하신 분들은 좀 한번 참고하려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부평가 기준. 자, 참여 감리원 50점이죠. 책임 감리원 여기 보시면 보조감리가 배점이 다르죠. 이런 부분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수행 실적 10점 이런 부분 계산합니다. 신용도 10점. 자, 그리고 기술 경험 및 투자 실적 10점. 그다음에 업무 중첩도 10점. 교체 빈도 5점. 그래서 사업 계획 및 기법 5점. 그래서 이게 100점으로 환산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표에 따르지 않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공사 감리 용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게 60점 할 수도 있고 뭐 60점 뭐 5점, 5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점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뭐 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플러스 2점이 주는데요. 그다음에 소방 분야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또 가점을 주고 자, 그리고 발주자는 입찰 공고, 모집 공고와 함께 모집 공고 중에는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 나와 있네요. 자, 입찰 공고가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많죠? 그래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이거 자, 여기까지 했죠. 별표 4의 4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방청량은 표준 서식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협회에서는 이게 이제 소방시설협회죠. 소방시설협회는 소방감 용역의 실적 현황을 제출할 수 있고, 협회는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 한번 쭉 프로젝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 주택법이죠.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어, 요거죠. 주택법은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호 이상. 요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런 요런 이제 사업들은 무엇을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하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에 따라 사업 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된다 해서 요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이 말입니다. 요 분홍색 한번 볼게요. 분홍색은 여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 분홍색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법 26조 2항 2호조 좀 전에 봤던 그 부분이죠.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건 못을 박아놨죠. 무조건 300세대가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각 호에 의한 감리업자 지정권자죠. 이 용어가 이제 감리업자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는 여기 나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다음에 사업 시행계획을 하는 특별자치자 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사업 분야가 좀 달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이분들을 감리업자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감리업자를 지정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 이제 인간 난로부터 7일 이내에 모집 공고를
내야 된다. 요점 모집 공고. 이게 이제 입찰이지, 입찰. 입찰 공고를 내야 되고. 자, 감리업장 지주권자가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 뭐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없어진 날로 7일 이내에 모집 공고할 수 있다. 자, 모집 공고는 이런 거이 나가죠. 접수기간, 뭐 방법, 서류, 그다음에 적용 기준, 그다음에 간접 실적 미간접 지급 기준, 네, 입찰 전달 처리한 사항 쭉 나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실무에 많이 적용됩니다. 자, 모집 공고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돼 있죠. 자, 이 부분은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선 제 이 입찰 공고는 나라 장터입니다. 나라 장터에 들어가시면 이런 뭐 소방감리자 모집 공고 이런 이제 키워드를 치시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골라왔습니다. 자, 전자입찰 방식이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자입찰 방식인데 여기 보시면 뭐 기초금액도 쭉 있습니다. 그중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이 나옵니다. 첨부 파일 해가지고 공고서에 나옵니다. 이 부분 있죠. 소방감리자 지정에서 이 공고서에 많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공고서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소방감리자 모집 공고죠. 자, 첫 번째 보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선정은 소방시설공사법 뭐 아까 우리가 반대 있죠. 이 따라 가지고 소방시설 설계관리자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이게 돼 있고 아까 보시면 요거 있죠. 거지 같은 거. 접수 기간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공고 기간 빨간색이죠. 그다음에 사업 내역이 나옵니다. 그중에 자 공사 감리 용역 대가는 자 소방공사법 시행규칙 21조에 따라 가지고 산정한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진 공정표, 그다음에 입찰서 제출 일지 및 장소 날짜가 있고 반드시 전자입찰로서 국가 종합 조달 서비스로 G2B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개찰은 나라 G2B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나라 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 가격에 의한 예비 순위로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접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된다. 그래서 낙찰대타에서 거기서 그 1등 혜택에서 낙찰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수행 능력 점수를 합산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자, 상위 다섯 개 업체에 한해서 사업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제반 서류 및 증빙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러면 이의신청. 자, 이 다섯 개 업체가 서류를 제하게 되면 자,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열람 방법은 직접 방문 열람.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라. 지정권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람 이의신청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참여 기술자의 최근 1년간 경력. 이게 지금 최근 말이 많죠. 그러니까 뭐 상중감리인데 두 개. 입찰할 때 상중감리 하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이 중첩이 돼가지고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보면 무슨 감리회사에서 무슨 감리원이 최근 1년간 경력 중 무슨 현장과 근무 기간이 뭐만 사유로 결격이다 해서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 응모자기 및 심사 기준. 자, 응모자 감리업자는 소방 감리업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모집 공고일부터 시작하는 거고 유사 용역 수행 실제 평가는 최근 3년간만 유예합니다. 이게 3년간 실적을 쌓아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100%고 그 외 실적은 70%만 인정됩니다. 이건 주의 바랍니다.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가 인정됩니다. 주 용도가. 만약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에 대한 실적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의 거는 70%만 되고. 자, 이해되시죠? 감리원은 자, 소방감리원 등록한 회사의 소속일 것. 그리고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모집 공고일에 다른 쪽에 근무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리원은 보면 공동주택 100% 이외 70% 없죠. 무주공 소방감리원은 공동주택이든 이런 그 어떤 분야에 근무했든 관계없습니다. 그냥 감리 기간만 어, 이제 되면 충족하면 됩니다. 그 부분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9번 이제 선정 절차 및 방법입니다. 자, 감리업자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 전자입찰서 제출, 개찰, 예비 1에서 5순위 발표,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열람 및 이의 신청, 그다음에 사실 확인 서류에 대한 세부 평가 실시, 감리자 선정해서 이 서류가 이제 적격 심사하는 적격 심사, PQ 이제 사업 수행 능력 적격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리업자 선정 방법은 적격 심사에서 종합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가 최저가 가격으로 감리업자가 선정된다. 그다음에
개찰 결과 상위 5개 업체에서 게시판에 결과가 공개되며 사업 수익률 평가 확인에 대한 제반 서류 및 증빙 자료는 감리 선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되고, 자, 상위 5개 업체가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평가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 다르죠. 아까 우리 봤는 거. 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 별표에 따라 한다. 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재무평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기타 서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리업자가 선정됩니다. 뒤에 보면 뭐 이런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자, 여기부터 실무부터 해가지고 우리 감리업자 수행시chấp 감리업자 어디 갔나 여기죠. 설계 감리업자 선정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향후 규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바로 써머리 해가지고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